골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세원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투자 도깨비 김세원입니다. 저희 투자 관점은 부동산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서울 전 지역 임장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이제 영등포 지역에 관한 알찬 정보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께서 부동산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실만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인데요. 이 영등포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영등포 도시를 디자인하다입니다. 영등포가 아직은 서울시 아직 미개발지로 많이 낙후가 돼 있는데요. 과연 영등포를 어떻게 개발을 할지, 어떤 호재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이어나갈지를 오늘 한번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70년대와 80년대는 개발과 성장의 시대였다면은 지금 현재는 좀 더 질 좋은 삶을 원하고 이제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또한 이제 도래가 될 텐데요. 이제 영등포구는 그런 시대에 앞서가지고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를 하고 서남권의 대표 지역임과 동시에 매력 있는 거점 디자인으로 도시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 높은 환경에 대한 지역 시민의 요구와 함께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처럼 지금 개발과 성장은 이루어졌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실 아파트들도 좀 특색 있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또 짓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또 트렌드인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영등포는 어떤 개발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영등포 개발 계획을 보시려면은 가장 먼저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셔야지면 됩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란 서울의 이제 미래 발전상과 서울의 향후 20년의 이제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플랜인데요. 이번에 서울 2030 도시 플랜은 서울 플랜을 제시를 하면서 영등포가 이제 핵심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이제 변천사인데요. 1990년에 이제 1차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이제 2차, 3차를 지나서 이번에 서울 2030 서울 플랜은 공식적으로 네 번째 서울 플랜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처음으로 지역 서울 시민과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이제 협의를 통한 개발 계획으로서 좀 실효성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네 번째 서울 도시 플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개발 계획 속에 이제 영등포 지역이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30 서울 플랜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그 중심에 바로 영등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이 2030 서울 플랜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개발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개발이 진행된 곳도 있나요? 어떤가요? 네, 2030 서울 플랜은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조금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1도심 체제 하에 이하 이제 5부 도심으로 해가지고 용산과 이제 청량리, 왕십리, 그다음에 상암수색, 영등포, 그다음에 영동 지역이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죠. 이렇게 5부 도심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왕십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청량리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상암수색 같은 경우도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DMC역 복합 개발, 그다음에 차량기지 철도와 이제 지하화 사업 등으로 현재 지금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영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을 뜻하는데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영등포 지역이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으로 좀 승격이 됐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하 이제 7광역 중심으로서 용산은 그대로 따라왔고요. 청량리, 왕십리 그대로 따라왔고요. 그다음에 창동, 상계가 좀 추가가 됐는데요.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좀 들어올 예정인 거고, 뭐 상암수색도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좀 보완이 돼서 이제 좀 2030 플랜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Y밸리라든지 G밸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뭐 가격이라든지 이제 뭐 공시지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마곡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주거 시설이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바로 영등포 지역이 아직은 서울의 이제 미개발지로 많이 낙후가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3도심,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이 3도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개발 계획을 이제 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좀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요. 그 그림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 파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3도심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제 한양 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보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동을 제외하고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 3도심에서는 영등포가 아직은 정말 서울의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3도심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데들이 바로 이제 7광역 중심 체제인데요. 7광역 중심 체계에 있어서 이제 마곡, 상암이랑 수색, 그다음에 가산 대림, 그다음에 용산이 있는데, 이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 도성과 이제 강남, 영등포, 여의도의 부족한 기능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용산 마스터 플랜도 남아 있고요. 뭐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서울역 북부 플랜 뭐 많이 남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다음에 창동 상계와 청량리 왕십리, 그다음에 잠실 등으로 7광역 중심 체계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서울 2030 서울 플랜을 좀 주목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 이제 개발이 된 곳과 안 된 곳, 그리고 개발 예정된 곳을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도심을 좀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심으로 승격이 된 영등포 지역 투자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영등포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요. 그 과연 영등포가 여의도만큼 올라갈까입니다. 여의도 하면은 이제 영등포랑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같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 다리 하나 차이로 거의 가격 차이가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과연 영등포가 여의도만큼 가격이 올라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재 서울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는데, 영등포는 어떠한 개발 계획과 어떠한 개발 호재로 디자인이 될지를 귀추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30 플랜에 3도심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양 도성과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미개발지는 영등포 단 한 곳이다. 그래서 3도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제 밀어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보셔야 하는지 3가지 정도로 잘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영등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현장의 모습이 너무 궁금한데요. 오영미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리포터 오영민 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뜨거운 이 현장, 영등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2030 서울 도심 플랜의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몰랐던 영등포구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 오늘 부동산 투자 기초 정보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등포구의 주목받는 아파트인 아크로 타워 스퀘어는 영등포 뉴타운 1-4구역이었는데 재개발되어 입주한 지 단 2년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영등포구 일대에서 대장주로 많은 분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는 아파트로서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의 시세와 미래 가치를 바로 옆에서 든든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 바로 앞에 영등포 시장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눈여겨볼 만한 곳입니다.
현재는 노후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곳이 많아 재개발이 절실한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추후 재개발 시 주거 비율이 약 90%로 대폭 상향돼서 사업성까지 매우 우수한 투자 지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은 영등포 뉴타운 중앙에 위치해 있고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와는 단 2정거장입니다. 영등포 뉴타운을 초역세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으로서 이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도 많이 변화될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3대 축이라고 그러면 종로, 강남, 영등포. 영등포의 명성을 되찾고 영등포의 가치를 유지, 계승,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모든 조합원이 하나로 뜻과 마음을 합쳤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타임스퀘어. 서울 서부권 지역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로서 개장한 지 단 6개월 만에 방문객 3,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서남부권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영등포역은 1899년 경인선으로 최초 운행을 시작하였고 지하철 1호선과 국철이 병행하는 곳으로 7, 80년대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2019년 8월엔 신안산선 착공 예정으로 이 서부권 지역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여의도 파크원은 높이 333m, 지상 72층, 56층의 오피스타워 2동과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준공은 2020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두 번째로 큰 뉴타운으로 꼽히는 신길 뉴타운입니다. 한강에 인접한 평지이면서 여의도와 가깝고 신설 지하철도 많은 곳입니다. 3기 뉴타운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빠른 진행 속도로 2021년까지 모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뉴타운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 금융권의 메카인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영등포는 아직은 조금 낙후한 이미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의 입주로 아파트 가격 시세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중요한 포인트인 교통, 영등포구를 관통하는 대중교통의 확실한 교통망까지 갖추어진다면 앞으로 그 투자 가치가 더 확실하겠죠. 최고의 입지 영등포 뉴타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개발과 발전만 남아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입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김세훈 팀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입지 아닌가요? 자, 입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영등포구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게 바로 위성 사진인데요. 그 좌측으로는 이제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가 인접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동작구가 인접해 있고 그 다리 건너서는 이제 용산구와 마포구가 인접해 있는 한강변 문화생활권이 가능한 태초부터 명당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교통적인 부분인데요. 그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다음에 5호선, 7호선, 9호선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다니고 있는 서울의 어떤 구와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 5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유일한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인데요. 이제 2019년 이번 연도 8월 달 지금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림선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경전철도 예정이 되어 있고 도로로는 이제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그다음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까지 도로 또한 이제 교통에 대한 핵심 요충지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여의도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의 금융 기능을 영등포구로 조금 이전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 허브를 이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영등포구의 포부인 거고요. 그리고 원래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레와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제조업이 강세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제조업이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공업 지역을 복합 문화 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입지 이제 서울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현재 그 1구간입니다. 1구간으로 그 여의도에서 이제 신월 IC까지가 거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2년 뒤인 2021년에
그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어서 이제 2구간도 곧 있으면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지하 길이가 14km로 2구간까지가 완성이 되면은 그 인천에서 여의도, 즉 영등포까지의 근접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그 현재 지금 서부 간선도로가 이제 굉장한 이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서부 간선도로는 놔두고 그 안양천 옆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이제 도로를 다시 뚫는 사업인데요.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금천교까지를 잇는 사업으로서 그 안양천변, 서부 간선도로 이제 교통체증이 심한 그런 거에 이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도의 핵심 좀 지역 도로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신안산선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그 신안산선은 서울 지하철 10호선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수정과 시행착오로 현재 명칭은 신안산선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많은 이제 사업으로서 경기 안산 그다음에 시흥에서부터 이제 광명역을 지나서 여의도까지를 잇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신안산선의 이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보시다시피 지금 약 4조 원의 예산이 돼 있는 만큼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부가가치 또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 그다음에 서로 이제 확장되는 이제 신안산선, 그다음에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이제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신림선이라든지 서부선들이 이제 더 합쳐지게 되면은 그 서남권의 교통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호재 소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로도 변모한다고 하니 그 기대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 영등포구는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서울 전체 공업지역의 37%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 바로 영등포구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의도 지역입니다. 그 여의도 지역은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는 상업 지역인데요. 상업 지역이고 바로 다리 건너서가 이제 바로 영등포인데 거의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제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공업 지역을 정비를 통해서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관련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남권 중심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영등포구의 이제 포부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금융 기능을 영등포구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또 영등포구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주거 비율이 원래 50%였습니다. 주거 비율이 50%였는데 올 3월 달이죠. 즉 주거 비율 강화를 통해서 이 주거 비율을 거의 90%로 확장을 하면서 용적률 상승에 따른 사업성 또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등포구에 집중하시는 분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철도 축의 재생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와 여의도, 용산과 여의도의 입지적 연계성이 뛰어난 노량진역까지 일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영등포구의 이제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사업 말고도 뭐 당산역이라든지 선유도역, 그 9호선 라인이죠. 그 일대에 뭐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재개발뿐만 아니라 그냥 소액 투자를 하셔도 워낙에 아직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더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업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고요. 투자 가치가 아주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등포, 뉴타운과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 영등포구에도 물론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거로는 영등포 뉴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신길 뉴타운이 있고 세 번째로 신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 뉴타운인데요. 총 3,552세대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제 1-4구역, 바로 이제 아크로타워 스퀘어인데요. 지금 세대수는 1,221세대로 지금 영등포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에 8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30평대 가격이 거의 14억에서 15억까지 육박하는 영등포구의 명실상부한 이런 대장 구역입니다.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이제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제 굉장한 가격을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재개발 지역도 서서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2구역 같은 경우는 192세대로 좀 소규모지만 지금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1-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는 185세대지만 오피스가 111세대가 추가로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하나 꿈의 그린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시장 사거리까지도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이 바로 영등포 12구역과 영등포 14구역입니다. 중간에 이제 여기가 영등포 1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인가 접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시공사는 두산과 대우시공사로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등포 1-12와 1-14구역은 지금 여기가 통합개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비율 상승으로 인해서 영등포 12구역이 거의 700여 세대, 영등포 14구역이 300세대로 통합 개발하게 되면은 거의 1,000세대 이상의 세대수로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 지금 현재 9월 8일 날 거의 총회가 예정인데요.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 그 시간이 역대 재개발 지역 중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굉장한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추진위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시점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의 이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 사업들,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인가까지 굉장히 빠른 진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영등포 12구역과 영등포 14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길 뉴타운인데요. 신길 뉴타운은 원래는 총 2만 세대 정도의 이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신길 1구역과 2구역, 4구역, 15구역, 16구역이 지금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 이제 위에 쪽 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고요. 그 아래쪽으로 지금 전체적인 뉴타운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길 7구역이죠. 여기 레미안, 에스티움이 2017년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뉴타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또한 가격대가 다 30평대가 10억 이상을 다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신길 뉴타운 지역이고요.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신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신림역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신길역 5호선이고 여기가 신길역 이제 1호선인데요. 신길역 바로 1분 거리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한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가 지금 999세대로 이제 건립이 예정인데요.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한 거의 좀 일부분을 장기전세 시프트로 서울시로 이제 기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바로 신길역 1분 거리라는 점에서 정말 초역세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기대해 볼 만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다음에 양평동 일대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이제 당산역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등포는 거의 통합 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군데군데 재개발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전체의 또 중공업 지역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말고도 이제 소액 투자, 이런 빌라 갭 투자라든지 오피스텔 갭 투자도
뭐 많이들 추천을 지금 받고 아마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가격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등포구는 본인 자산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영등포 일대는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개발할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영등포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여의도인데요. 여의도에도 여러 가지 개발 소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여의도 개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의도 개발입니다. 그 여의도 마스터 플랜 연구 영역 조사가 원래 내년 7월 달에 보고가 되면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좀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뭐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원래는 그 상업지구 종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 50층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제 가능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11곳을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강변으로 학교 이전을 하면서 기반 시설을 총괄적으로 재배치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통합 개발인데 아직은 이제 주택 가격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잠정적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의도는 여의도이기 때문에 영등포구가 여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세영 파트너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영등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김세영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